자전거인데 거의 오토바이급이에요. 보통 최고 속도가 한 80km까지 나와요. 다이어리가 저번에 막 달린다니까. 학생 같은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제보자. 제가 이제 출근을 로드 자전거로 하고 있는데 한강 자전거도로 남단에서 저를 이제 빠르게 추월하는 전기 자전거가 하나 나타나서 늘 보던 자전거랑은 조금 달랐다고요. 자세히 보니까 바퀴가 좀 더 두껍고 한눈에 봐도 그 속도는 상당했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쫓아가 봤는데 제일 빠를 때 한 40, 한 8, 9 이 정도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르거든요. 그냥 아예 쫓아가지 못했어요. 빠르게 제보자를 추월해서 앞서가는 전기 자전거. 규정 속도를 무시하듯 내달립니다. 빠른 전기 자전거들은 거의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매일 한 번. 이런 신종 자전거가 자주 출몰한다는 자전거 도로. 실제로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기 자전거 한 대. 그리고는 순식간에 멀어져 버립니다. 그 속도는 무려 시속 33km로 측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자전거는 어떨까? 와, 거의 10km 정도 차이가 나네. 위험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앞서가던 자전거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렇게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불법 주행을 서슴지 않죠. 한강을 자주 찾는 이들에게는 이미 익숙하다고요. 다이어리가 저번에 막 달린다니까. 차로 생각을 하자면 한 50km, 60km? 어제도 본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오토바이 같이 되게 크고 묵직하고 이런 묵직하고 막 여기 왜 안 될 것 같이 생긴 거. 자전거인데 거의 오토바이급이에요. 자토바이라고 그래요, 자토바이. 속도 제한을 리미트를 해제해가지고 막 한 40km씩 달려요, 자전거 도로를.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 속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이야기. 이 때문에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판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는 다 25km 리미트 걸려 있어요. 별도로 이제 손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풀어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딱 열고 선언하면 꺼주면 돼요. 할 수 있어, 간단해. 그냥 알려줄게. 인터넷 쳐도 나오고. 이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을 쉽게 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자전거니까 면허 없어도 되는 거죠? 상관없죠. 어린이가 타도. 아니, 안 가지면 저건 자전거같이 생겼잖아. 면허 있냐 없냐는 물어보지는 않아, 경찰이. 근데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또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형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길을 지나던 60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전거와 킥보드를 폭주 수단으로 삼는 따릉이 폭주 연합까지 등장했죠. 난폭 운전을 일삼았던 일명 따폭연. 계정 운영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검거 후에도 우후죽순, 유사한 계정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 유행에 민감한 애들이 10대 애들이거든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따라가 모방하는 게 이제 편승 효과인데,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게 나오면 호기심이 강하잖아요. 일부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2,300여 건이 발생했고 이전 대비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죠. 심지어 사고 연령을 따져보면 19세 이하가 절반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원가에서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저기 킥보드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학생 같은데? 곳곳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도 면허가 필수죠.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 많이 탄다고 해가지고 혹시 타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지나다니기만 해도 엄청 타요. 그러니까 10시가 학원 끝나는 시간인데 낼 수가 없어요. 못 알아. 탈 수가 없어. 늦게 나오면 못 타고. 애초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 못 타고. 오, 저기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 또 한 대의 킥보드를 2명이 타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헬멧 같은 안전장비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죠. 혹시 이거 면허 있어요? 네. 몇 살인데요? 저 19살. 혹시 무슨 면허 딴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지금 빨간불인데? 신호도 무시한 채 가버리네요. 혹시 이거 빌릴 때 운전면허증 등록했어요? 아니요. 면허증 있어요? 아니요. 이거 면허증 없으면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빌렸어요? 그냥 그런 가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설치하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QR코드만 찍으면 간편하게 빌릴 수 있었는데요.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수인데 어플에서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 말처럼 바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클릭 몇 번으로 잠금이 풀리네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엉뚱한 곳을 찍어도 등록되는 기가 막힌 상황.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는데? 아무 사진이나 찍었는데 되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빌려주는 업체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공유 킥보드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나 뭐 신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관리법규나 뭐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면허증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뭐 이런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굳이 도입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까? 저희 학교 앞에 주차장 있어요. 거기에 아저씨가 나열을 해놓고 가요. 주기적으로 승전해서 갔던데. 거기 완전 100%라 짱 빨리요. 오히려 학생들의 사용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 학교 앞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들. 이곳은 추천 주차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굣길에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도 여러 보였는데요. 이미 익숙한 듯이 이용하는 학생들. 전 이게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애들 잘 다니고 근데 저거는 저렇게 속도가 나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플로 그냥 개선만 하고 그냥 쉽게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해.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걸까?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계를 빌려주는 거다. 저희는 고지를 해줘요. 이런 물건을 걸렸을 때 이런 빌려 페널티가 있다라고 안내를 다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라 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또 다른 업체도 입장은 같았는데요. 면허 확인 의무가 없고 모두 이용자 책임이라는 거죠. 운전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업체에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